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속에 다자 구도가 형성된 전주을 재선거 상황을 짚어보고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미미하다는 뉴스 체크해봅니다. 이어지는 이슈 토론에서는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안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4월 5일이죠. 전주울 네.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인 만큼,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인 만큼 관심이 큽니다. 현재 예비 후보 등록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주울 지역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25일 현재 기준으로는 출마 의사를 밝힌 1후보자가 강성희 진보당 민생특위원장, 김경민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인정엽 무소속 전 완주군수 후보, 김호서 무소속 전 전북도의회 의장, 김광종 무소속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등 5명입니다. 이들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여기에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민생당 이관승 공동대표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지금 출마가 유력한 후보들만 7명입니다. 네, 당초 민주당 소속의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항공 관련으로 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시선도 많이 쏠리고 있는데, 국민의힘한테는 그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이 강세인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이 빈자리를 두고 좀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김경민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등록되어 있고요. 19일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했으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공천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할 것 같고요. 이번 재선거 결과가 차기 총선을 향한 지역 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차기 총선 후보들이 이번 재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큼 후보검들의 움직임도 당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이 전북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이제 다자구도 이런 대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앞선 후보가 유리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자구도 대결이지만 이번 재선거가 과거 굵직한 선거와 비교하면 정당 바람이나 정치적 이슈보다는 각 후보들의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 다수입니다. 투표율 또한 35% 안팎의 매우 낮은 역대급 최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의 변수가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지도와 조직력 탄탄한 후보가 많이 유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무소속 후보가 막판 단일화도 좀 주요한 변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오는 4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민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나선 전주울 재선거 시민 후보 준비 모임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회 시민 후보를 나서겠다고 좀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전주울 재선거 시민 후보 준비 모임이 이제 18일 날 시민 후보 추천을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내부 준비 부족과 대표성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좀 연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또 이 시민 후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대표성을 좀 띄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표성이 있는지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서야 시민 후보를 내세한 인물을 추천을 받겠다라는 상황이라서 좀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가 잔여임기 1년을 수행하는 선량을 뽑는 그런 선거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전라북도 전체의 민심을 살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빠지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나 심판론, 이런 일명의 그 정권 심판이 작동할 것인가, 또는 민주당 독주를 견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또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에도 내년 총선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더라도 전라북도의 현재 10개의 지역구가 어떤 식으로 통폐합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변경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 선거는 혼탁한 선거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전현직 군수의 지인과 가족들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 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 11월에도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장수 군수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최훈식 군수의 가족과 지인들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허위로 옮긴 다음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를 전화를 대신 받아서 마치 자신들의 선거 구민인 것처럼 속이고 허위로 최훈식 군수에게 투표를 한 사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법원은 마을 이장인 최 군수의 형 등이 모의에 경선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고 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주도한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최 군수의 누나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들에게도 벌금형과 징역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최훈식 군수뿐만 아니라 장영수 전 군수 측도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각각 최 군수에게 응답을 몰아줬던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을 모으고 범행을 주도한 장 전 군수의 동생에게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같은 혐의를 받은 8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주소지 변경과 허위 응답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졌고요. 자, 그러면 재판부의 이번 판결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통 말씀하신 대로 이 주동자들은 뭐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하더라도 이렇게 허위 응답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이 분들한테까지도 처벌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법원이 이 공정한 선거에 대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법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여론 조작으로 인해 여론조사 기관이나 민주당 전북도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했고 또 당내 경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이런 행위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법원이 지속적으로 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계속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에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선 무효는 면했습니다. 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19일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최 시장의 혐의는 이 소방행정학 박사가 아님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돌리는 등 이렇게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인데요. 이 재판부는 소방행정학 박사가 아님에도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막으려는 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외에 2004년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거나 또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좀 양형에 참작해가지고
이 100만 원 이하의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군수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 직위를 유지를 할 수 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 시장의 또 다른 혐의죠. 허위 학력 기재와 허위 이력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잣대가 흔들렸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네, 최 시장은 한양대 사회교육원을 학점이수를 통해 졸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학력에는 한양대학교 경영학사로 표기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최 시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남원 출신의 검찰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는 이 한양대학교 경영학사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 남원 출신의 검찰 최고위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불기소가 된 것 아니냐, 이른바 정관 예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고 또 검찰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업무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믿기에 정관 예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처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원을 비롯해서 군산, 익산, 정읍 등 4개 단체장과 전라북도 교육감이 현재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정도는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 할인율 폭이 줄었다면서요? 네. 지방세 납부용 모바일 어플인 위택스를 설치를 하면은 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라는 이 알람이 뜨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 번에 내면 할인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물론 세금을 국민들 입장에선 자동차세를 절감한다라는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연초에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 9%에서 10% 사이의 연납 할인율이 적용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월에 세금을 납부를 해도 연 6, 7%밖에 그 세금이 절약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해가 갈수록 2%포인트씩 할인율이 줄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할인율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최저는 2%대까지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말은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할인율을 깎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2020년이나 그 이전에 아마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설명이 좀 많이 빈축을 사고 있고 제가 봐도 좀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뿐 아니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할인율을 조정해야 할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요금도 오르는 데다가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그런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자동차세가 1월에 연납을 하면 가장 할인율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3월과 2월, 9월에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은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약 1월에 연납을 못하신 분들은 3월, 6월, 9월에 연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세를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3개월까지 이 카드로 납부를 했을 때 3개월까지는 무이자가 되고요. 6개월 이상은 부분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또 신용카드 회사에서 세금 납부에 따른 포인트나 할인 쿠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민호 변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